안녕하세요, 보미아빠입니다. 자, 오후 시장 접어들면서 양대 지수는 뭐 무난하게 흘러는 가고 있지만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인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전에 이제 장 시작하기 앞서 1%대 상승까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어찌됐든 상승했던 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으로는 뭐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인은 이렇게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이 대체로 보면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뭐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흘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판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덕전자도 지금 6%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지속해서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방을 향해 가고 있고, 심택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전일에 이어서 장대 음봉이 지속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사실 요런 거 대비해가지고 뭐 코리아 서킷이든 뭐 심택이든 타 이제 기업 대비해서 이렇게 주가가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기사가 하나 이제 나와주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조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FC BGA 공급 개선 여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 FC BGA 수요가 공급 부족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될 거다. 그러면서 PC 출하량 감소로 인해 24년까지 패키지 기판의 시장이 이 성장이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지난 31일 현지 시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레포트 발표 이후에 일본의 이 이비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기판 관련 기업인데, 이 기판 관련 기업도 일본의 기업도 9%, 약 10%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주가가 너무 우려하던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장 마감 이후에는 6%까지로 이렇게 소폭 회복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장중에 9%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판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10% 이상씩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은 지금 뭐 장중에 뭐 5%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 심택 같은 경우는 전일에 하락폭이 좀 많이 컸어요. 이게 7%대 이렇게 하락도 보이기도 했고, 반면 이제 삼성전기도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여기 15만원 선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타 기판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 이 FC BGA 쪽으로 해서 공장 증설이라던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취하다 보니까 주가는 지속해서 이렇게 상방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분기도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실적을 달성을 했었죠.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30%가량 이렇게 상승을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20%가량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영업이익 개선치와 기대치 이런 쪽으로 다 놓고 봤을 때 25%의 서프라이즈 기록을 달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얘네 기업이 과연 어떠한 제품으로 이익이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이런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가 반영된다고 밸류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물론 반대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이 주가의 관점이라던가 이 기업의 관점을 볼 때는 결국에는 이 기업 자체가 잘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차리던 뭐 기업을 차리던 뭐 가게를 하던 카페를 하던,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업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 기업을 바라볼 때는 제품을 과연 어느 정도로 팔아서 얼만큼을 벌어다 주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 25%의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는데, 2분기에도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이 실적 자체가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24년까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패키지 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22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이 수익성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지금 이런 시장인데, FCBGA가 이게 고부가 패키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자율주행이라던가 5G, 뭐 AI, PC,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전부 다 이 제품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나온 리포트를 같이 한번 놓고 보면 2분기에도 지금 여기서는 깜짝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대덕전자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이 스마트폰과 PC, 이 TV 쪽으로는 이미 하향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전장향 중심의 이 고부가 패키지, 이 부분에서 이제 신규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2년과 23년 높은 이익 성장을 예상을 한다. 누구보다? 경쟁사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코리아 서킷가 사실 주가가 3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고점을 기록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하방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상방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급락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올라갔던 상방의 폭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PC나 이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좀 순화가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5G와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고속화가 이뤄지고, 이런 쪽이 지금 다 최첨단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FCBGA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런 최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고성능 고부가 패키지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모건 스탠리에서 저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얘네가 지금 돈 안 벌 거 아니냐고.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이미 우려했기 때문에 전장 쪽으로 해서 중심을 지금 돌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규적으로 이 투자 매출이 계속해서 높은 이익을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주가가 당장이라도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거는 저는 사실 너무 우려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뭐 인플레든 뭐 경기 우려든 뭐 계속해서 뭐 경기 침체든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겁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미 대덕전자를 얘네가 증설을 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목표 주가를 이미 기존에 4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조금 45,000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4만원 이상을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2분기에도 지금 돈 잘 벌 거라고 하죠. 전분기 대비해서 30%가량의 깜짝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 FCBGA 업체 중에서 주력으로 영위하는 업체는 삼성전기와 대덕전자에 불과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기 관련해서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FCBGA가 그만큼 중요한 고부가 패키지고 마진율이 그만큼 많이 남고 수익성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이거 하나만 놓고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기존에 삼성전기와는 달리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쪽으로 주력으로 먼저 선점을 하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그만큼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아직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얘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MLCC라던가 뭐 스마트폰, IT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안 되는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성이라던가 이익률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장성은 어느 정도 지금 주가와 뭐 비슷하니 뭐 어쩌니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이 FCBGA 쪽에서 공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찍어서 나오게 되면, 장부에 수익이 찍히게 되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크게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덕전자는 먼저 선점을 해서 그 프리미엄 받고 그만큼 주가가 매출이 그런 거 부분 다 받아서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이 FCBGA 고부가 패키지 이 관련해가지고 엮이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심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의 상승이 있었지만 여기서 좀 하락적인 부분에 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고부가 패키지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날 전망이기도 하고,
24년까지는 사실 지금 23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24년을 걱정해서 주가가 저렇게 빠진다? 이거는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주력이었던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이 전장 쪽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은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목표 주가도 4만 5천 원 정도까지 제시를 했지만 여기서 뭐 증권가별로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부분은 다 달라요.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애널분들도 연구원분들도 그냥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과 분기 대비해서 어떻고 뭐 여러 가지로 얘네들이 수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지를 보고, 이 기업을 보고 이렇게 목표 주가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참고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2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30%가량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337%의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컨센서스 490억 원대의 큰 폭의 상해를 추정을 한다.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전분기 대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그냥 조금 받고 있다. 오히려 이런 데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관련해서는 뭐 24년까지 계속해서 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대덕전자는 뭐 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삼성전기가 그동안 기판 쪽으로 이 관심을 갖지 못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삼성전기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덕전자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사실 이 뭐 말 한마디, 뭐 리포트 한마디, 그거에 대한 걸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이건 솔직히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하고요. 자,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하락 요인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